방에 들어와서 책 읽고. 그러게 말이야. 좋아? 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자. 어. 너희들도 조심해야 돼. 마스크 잘 쓰고. 어. 저거 비행기 치우고. 아빠 오늘 그거 알지? 떨어져 자다가 괜찮아? 자다가 머리 맞으면. 그래. 아빠 어이. 근데 있잖아 어이. 그거 봤어? 편의점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 벗고 그거 봤어? 거기서 뭐 거기가요? 아주머니 그 아저씨하고 뭐 간식 드시고 계셨거든. 간식 드시고 계시잖아 편의점. 근데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나 무서웠어. 아빠 우리가 그래 마스크를 잘 써야지 그러니까. 저희 너가 됐어? 안녕. 이거 이나 여기 자게? 오케이. 잠깐만. 아빠 있잖아. 나 근데 혀에 상처 같은 그런 거 난 거 같아. 어디? 끝에? 뭔가 남 그거 뭐가 난 거 같기도 하고 피곤해서 씹었어? 밥 먹다가? 아니. 조금 난 거 같은데 피곤해서 그런가? 한 밥 자고 나봐. 조금 뭐가 난 거 오돌토돌 난 거 같기도 한데. 맞아 뭔가 블록 튀어. 오늘 점심부터 좀 그래. 요거. 오늘 점심부터 그랬구만. 응. 나도 맨날 좀 이런 신경 적 쓰이겠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오케이. 이거 이렇게 이거 땅에 사는 동물. 너희가 모두 원숭이라고. 우리 원숭이다. 원숭이 한 살이. 태어나면 엄마 배에 매달려서 지내. 냠냠 엄마 젖을 먹으며 자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어. 어른 원숭이가 되어 짝을 만났어. 나 이거 보. 너희가 모두 원숭이라고? 너랑 닮은 우리들은 원숭이 끽끽깍깍 신나게 이야기하지. 기쁜 얼굴, 슬픈 얼굴도 똑같지. 심술날 때 메롱하는 것도 똑같지. 에이, 아니야. 안 닮았어. 너랑 닮은 우리들은 원숭이. 손으로 무엇이든 잡을 수 있지. 손가락 5개인 것도 똑같지. 2발로 멋지게 걷는 것도 똑같지. 우와, 정말 닮았네. 너랑 같이 놀자. 난 너랑 무지 닮았다고. 나랑 닮았다고?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메렁 하고 혀를 날름 내미는 모습, 웃는 모습이 우리랑 닮았다고? 손가락도 손톱도. 아빠 이제 여기 발 괜찮아. 다행이야.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아까 거기서 살짝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손가락도 손톱도 정말 우리랑 닮았다고? 그게 도대체 누군데? 바로 우리 원숭이들이지. 우리는 생김새부터 표정, 움직임까지 너희들이랑 무척 닮았어. 고민이야. 놀랐어. 슬퍼. 깜짝이야. 에이, 아무리 겉모습이 닮았다고 해도 너희는 4발로 걷잖아. 난 이렇게 2발로 반듯반듯 걸을 수 있다고. 4발로만 걷다니. 우리도 이렇게 2발로 멋지게 서서 걸을 수 있다고. 많은 종류의 원숭이가 2발로 설 수 있어요. 사람과 비슷한 침팬지, 오랑우탄 등은 2발로 서서 짧은 거리는 걷고 뛰기도 해요. 그럼 나랑 닮은 손으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내 맘대로 나무 타기를 할 수 있다고. 높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릴 수도 있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빠르게 옮겨갈 수도 있지. 매달리기는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원숭이의 손은 5손가락, 손바닥에 손금, 손가락마다 지문과 손톱이 있는 것까지 사람의 손과 꼭 닮았어요.
또 대부분의 원숭이는 사람처럼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을 맞닿게 할 수 있어서 나뭇가지나 물건 등을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 우리는 무지 똑똑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컵으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지. 우리도 단단한 열매 껍데기로 물을 마시고 나뭇가지를 개미굴에 집어넣어 흰개미를 잡아먹기도 해. 우리도 엄청 똑똑하다고. 에이, 그래도 우리처럼 신나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하하, 재밌다. 우하하하, 우리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도 아빠가 돌멩이로 딱딱한 열매를 깨뜨리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해요? 돌로 아빠 열매를 나 알 쳐. 것 같아. 봐봐. 끽끽 깍깍. 아빠 봐봐. 이렇게 하다가 둥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손이 아프잖아. 응. 이렇게 긁히면 아프잖아. 응. 그러면 그럴 때 말이지. 응. 땅을 먼저 파가지고 응. 그거를 응. 딱 땅에 꾹 눌러. 그리고 응. 다시 흙을 덮고 응. 그냥 이거 딱 치면은 손 안 대고 깰 수 있어. 아하. 이거. 원숭이는 깍깍 소리를 지르며 다른 원숭이들에게 적이 침입한 것을 알려주어요. 또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도 해요. 특히 침팬지가 내는 소리를 펜트훗이라고 하는데 침팬지들은 30가지 이상의 펜트훗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요. 좋아하는 친구는 있어? 없지? 있어. 난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아이 부끄러워. 그래? 나도 멋진 남자친구가 있어. 난 남자친구 앞에서는 이렇게 엉덩이가 빨개져. 나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 바로 이 사람이야. 내 아가. 귀여워. 아, 내가 너한테 아가야? 응. 아가가 너보다 더 잘하구나. 이거. 7살, 6살 되는 이거. 아기. 원숭이의 엉덩이에는 털이 나지 않아 얇은 피부에 붉은 피가 비쳐 보인대요.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암컷 원숭이의 엉덩이는 점점 더 빨개져요. 수컷은 이를 보고 암컷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지요. 또 또 좋아하는 친구의 털도 골라주고 뽀뽀도 하고 서로 장난도 치며 논다고. 아, 시원해. 쪽 깔깔깔.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의 털 사이에 있는 벌레 등을 잡아주면서 서로 친해져요. 우리는 정말 많이 닮았구나. 정다운 가족도 있네. 그래, 우리는 닮았어. 그래, 우리는 정말 닮았다니까. 닮았어. 원숭이들이 가족을 이루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오랑우탄은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 새끼들이 한 가족이에요. 고릴라는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 암컷과 새끼들을 거느려요. 원숭이들은 먹이도 쉽게 구하고 적도 쉽게 물리치기 위해 여러 가족과 함께 모여 살아요. 생김새랑 나무 타기 대장 원숭이. 나무를 기어오르거나 나무 사이를 뛰기에 좋은 손과 발을 가진 원숭이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다리. 원숭이 대부분은 다리가 팔보다 길지만 고릴라나 긴팔 원숭이는 다리보다 팔이 짧아요. 꼬리. 원숭이에 따라 꼬리가 조금씩 달라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감는 꼬리를 가진 원숭이와 길지만 물건을 잡을 수 없는 긴 꼬리를 가진 원숭이, 꼬리가 아예 없는 원숭이가 있어요. 발. 손처럼 5개로 갈라져 있어요.
대부분의 원숭이는 손처럼 엄지 발가락이 다른 4개의 발가락과 마주보고 있어요. 눈. 대부분의 원숭이들은 얼굴 앞에 있는 2개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요. 턱. 곤충이나 과일을 먹는 원숭이는 턱이 작고 약한 편이에요. 나뭇잎을 주로 먹는 원숭이는 턱의 힘이 세요. 손. 손가락이 5개예요. 대부분의 원숭이들은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4개의 손가락과 마주보고 있어서 물건을 잘 잡고 나무에도 잘 오를 수 있어요. 지문이 있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우리는 모두 원숭이. 종류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 모습이 많이 다른 원숭이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유인원. 사람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로 꼬리가 없어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살아요. 오랑우탄. 튼튼한 팔로 나무를 타며 나무 위에서 주로 혼자 살아요. 하지만 한두 마리의 암컷과 새끼들이 무리를 짓거나 수컷과 암컷이 만나 짝을 지어 살기도 해요. 아빠? 근데 왜 유인원은 왜 없어 그거? 유인원은 왜 사진이 없어 이렇게? 유인원의 종류에 이런 원숭이들이 들어간다고. 아, 이거 침팬지. 사람과 가장 닮은 원숭이 가운데 하나예요. 도구를 잘 사용해요. 30에서 80마리가 모여서 지내는데 다른 무리의 침팬지가 자신의 무리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아프리카에 살아요. 고릴라. 원숭이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지만 성격은 순한 편이에요. 적이 나타나면 2발로 일어나 가슴을 두드리며 겁을 주어요. 나이 많은 수컷이 무리를 이끌어요. 구색의 원숭이. 꼬리가 긴 편이에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아요. 일본 원숭이. 주로 더운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다른 대부분의 원숭이들과 달리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어요. 얼굴과 엉덩이의 붉은색이 진해요. 30에서 15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힘이 센 수컷 원숭이가 우두머리가 되어요. 맨드릴. 수컷의 털색이 암컷보다 화려한 편이에요. 주둥이 양쪽에 주름이 있어요. 한두 마리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이 모여 무리지어 살아요. 아빠 근데 있잖아 이게 여기에 코에 응. 깃털이 박힌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이거 화려하네. 흰색의 원숭이. 대부분 감는 꼬리를 가졌어요. 남아메리카에 주로 살아요. 거미 원숭이. 팔과 다리가 길고 감는 꼬리를 가진 모습이 거미와 닮아 거미 원숭이라고 불러요. 엄지발가락이 없거나 있었던 자리만 남아있어요. 아마존강 근처나 멕시코에 살아요. 대머리 우아카리. 얼굴은 털이 없고 붉은색을 띠어요. 브라질과 페루에서 사는데 많게는 100마리까지 모여 무리를 지어 살아요. 궁금증이랑 가장 무서운 원숭이는 누구일까? 비비라고도 불리는 개코 원숭이는 몸집도 크고 힘도 무척 세요. 원숭이 가운데 난폭하기로 유명해요. 개코 원숭이 떼가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동물들이 사자나 표범만큼 무서워서 도망쳐요. 개코 원숭이들은 사냥한 먹잇감을 무리들과 나눠 먹고 남은 먹이는 나무 위에 숨겨두어 다른 동물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지요. 원숭이도 배울 수 있을까? 원숭이도 다른 원숭이들의 행동을 따라하며 배우기도 해요. 일본에서 원숭이에 대해 연구하던 어떤 학자는 한 원숭이가 감자를 물에 씻어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일본 원숭이에게 일본말로 감자를 뜻하는 이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다른 원숭이들도 점차 이 원숭이를 따라 감자를 물에 씻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시냇물에 감자를 씻어 먹던 원숭이들은
점차 바닷물에 감자를 씻으면서 소금의 짠맛을 즐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끼들이 이모의 행동을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어미들도 이 행동을 따라하면서 무리 전체가 감자를 씻어 먹게 되었어요. 침팬지의 경우 새끼 침팬지가 어른 침팬지에게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도 해요. 아빠, 근데 있잖아. 원숭이들이 바다에 있을 수도 있어? 원숭이들이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숲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다가 있을 수가 있잖아. 아, 바닷가에도 나무들이 있잖아. 어. 그 나무에 사는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바다에 와서 이제 헹궈 먹는 거지. 이야기라.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침팬지와 제인 구달은 둘도 없는 친구. 이 세상에 제인 구달만큼 침팬지를 잘 알고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인은 50년 넘게 침팬지와 살면서 침팬지를 연구했어요. 제인이 처음부터 침팬지와 친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인은 침팬지에게 덥석 달려들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침팬지를 지켜만 보았지요. 그렇게 침팬지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익숙하게 만든 뒤 침팬지들에게 데이비드, 골리앗, 맥그리거 같은 멋진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 제이는 침팬지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침팬지의 털을 골라주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들을 관찰한 끝에 제이는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해 킹개미를 잡아먹는다는 것을 발견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침팬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이 있어서 좋을 땐 안아주고 싫을 땐 등을 돌린다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또 하나, 제이는 세상에 많은 침팬지가 실험 상자 속에 끔찍한 생활을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실험 상자 속에 있는 누가? 응? 실험 상자 속에 있는 누가? 다시 말해보면. 제이는 세상에 많은 침팬지가 실험 상자 속에서 끔찍한 생활을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실험 상자가 뭐야? 실험하기 위해다가 상자에다가 우리 같은데 이런 통 같은데 세 장 같은데 넣는 좁은 데다가 넣어놓는 거지. 그럼 그 생활이 끔찍해 하면 끔찍해. 예를 들면 너희들 저기 한다고 코로나 자가격리 한다고 이 방 안에다 가다 놓으면 끔찍해 안 끔찍해. 놀이터도 뛰어놀고 거실도 뛰어놀고 태권도장도 가고 뛰어놀아야지. 그 침팬지는 원숭이들 어디서 살아야 돼? 숲. 숲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좁은 실험 상자에다가 실험하겠다고 사람들이 실험하겠다고 이 세 장 이런 좁은 상자에다가 가다 놓으면 같은 사람들. 어? 우리 같은 사람들. 생활이 어떻게 생각만 해도 어때? 끔찍해. 끔찍하지. 너희들 여기서 지금 9일 동안 있어. 오늘 이제 자가격리 해제됐는데 해체도 뭐야? 끝났다고. 끝났다고. 근데 여기서 9일 동안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여기서 석 달, 1년, 3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생활 어떻겠어?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겠어? 속상해. 죽고 불편해. 그래.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그런 실험 상자 속에서 어떻겠어? 속상해. 불편해. 사람은 동물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숲속에다가 갖다 놓으면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잡지 사람이.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도망가게 실험 상자 안에다 넣어놓는 거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숭이들 어떻겠어? 동물들은 속상해. 속상하고. 속상하고 끔찍하고 답답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얘기야. 제이는 세상에 많은 침팬지가 실험 상자 속에서 끔찍한 생활을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겠어 이제? 고통받는 침팬지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제이는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침팬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응. 또? 근데 모르겠어 지금 이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빠도. 누가 말할 사람일까? 글쎄 그것도 이제 찾아보면 나오겠지. 컴퓨터라든지 책을 찾아보면 나오겠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인가? 그럼 원숭이 학자니까 원숭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이겠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원숭이는 사람과 닮은 생김새 덕분에 옛날 이야기나 만화 영화 등에 많이 등장했어요.
서육이라는 중국 고전 속의 주인공 손오공도 원숭이지요. 손오공의 모델은 바로 황금 원숭이예요. 이들은 40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원숭이가 멸종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최근 황금 원숭이가 중국의 고산지대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사냥을 피해 점점 더 깊고 높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도시화가 진행되고 황금 원숭이 보호구역까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황금 원숭이는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과 닮은 원숭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겠어요. 팻 콜러의 원숭이와 야자수 1998년작 개인 소작 그럼 몇 년에 만들어졌다고 다시 읽어줘. 1998년 그럼 아빠가 있을 때야? 아빠 됐을 때? 나중에 네가 계산해봐. 아빠 치사 똥빵사. 근데 안 잘 거야? 아니. 이거 해. 땅에 사는 동물 그물의 왕 거미 한 살이 알 주머니 속에 알들이 있어. 알에서 새끼 거미들이 나와. 실 젖에서 거미줄을 뽑아 휙 날아가. 수차례 허물을 벗으며 쑥쑥 자라. 마지막으로 허물을 벗고 어른개미가 되었어. 거미의 종류에 따라 한 살이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물의 왕 거미. 아, 거미줄에 붙어버렸네. 끈끈한 거미줄에 팔이 붙었네. 파리를 도와주던 나비 붙었네. 나비를 도와주던 나방 붙었네. 나방을 도와주던 잠자리 붙었네. 거미는 기분 좋아 랄랄랄라. 냠냠 맛있다 랄랄랄랄라. 거미줄에 거미 잡으러 가자. 끈끈한 거미줄에 개구리 왔네. 개구리 따라오던 산새 왔다네. 산새를 따라오던 도마뱀 왔다네. 도마뱀 따라오던 두더지 왔다네. 거미는 겁이 나서 후두루들 덜덜덜 달달. 나 좀 살려줘. 나느냐 거미인간. 거미가 실젖에서 거미줄을 슉. 나느냐 거미인간. 손바닥에서 거미줄을 슝. 거미는 배 끝에 있는 실젖에서 실을 뽑아 그물을 만들어. 이렇게 실을 쭉쭉. 먼저 그물 칠 곳에 다리실을 만들어 연결해. 다리실에서 아래로 내려와 중심점을 잡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실을 짓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둥글게 발판 실을 만들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끈적끈적한 가로실을 돌려치면 짠! 거미줄 완성! 우와 멋진걸? 거미는 맨 처음 다리실을 바람에 날려보내서 건너편에 붙여요. 그 다리실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며 튼튼하게 만든 다음 방사실과 발판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 거미의 종류에 따라 그물 모양이 다르다는 거 말이야. 깔때기 거미는 깔때기 모양 그물, 접시 거미는 접시 모양 그물, 부채 거미는 부채 모양 그물. 우와 신기해. 거미는 거미 그물로 사냥을 해. 나비도 잡고 파리도 잡아먹지. 그물에 걸린 먹잇감을 줄로 칭칭 감아놓아. 꼼짝 못하는 먹잇감에 독리를 쿡 찔러 슬슬 녹여먹어. 거미는 독리 말고는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독리로 찌른 다음 소화액을 넣어 녹여서 빨아먹어요.
거미 그물을 치지 않는 거미도 있어. 그런 거미들은 날쌔게 움직여서 휙 먹잇감을 사냥해. 개거미는 꽃잎처럼 숨어 있다가 재빨리 먹이를 휙. 깡충거미는 깡충 뛰어서 먹이를 휙. 늑대거미는 늑대처럼 날쌔게 먹이를 휙. 거미에게도 무서운 동물이 있어. 개구리나 새가 나타나면 후다닥 숨지. 사냥을 잘하는 거미는 숨기도 잘해. 하얀 그물 뒤에 숨으니 감쪽 같지? 먼지거미는 먼지 주머니 속에 숨고, 새똥거미는 새똥처럼 웅크리고 숨어. 여름이 다가오면 아빠 잠깐만. 근데 있잖아 거미줄을 이용해서 안 잡는 애들은 그러면은 숨을 곳을 찾아야 되겠네. 그렇지. 숨을 곳을 찾아야지. 거미줄 뒤에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나 무슨 말인지 알아? 얘기한 거? 그렇지. 이거 숨을 야. 곳을 못 찾으면 잡아먹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 수컷거미는 바빠져. 어서 암컷거미를 만나야 하거든. 수컷거미는 암컷거미에게 잘 보이려고 춤도 추고 먹이도 선물하지. 맛있는 먹이를 가지고 왔으니 나랑 결혼해줘. 수컷은 암컷이 허락해야 짝짓기를 할 수 있어요. 암컷은 수컷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짝짓기를 한 뒤 암컷 거미는 알을 낳아. 이때부터 암컷 거미는 할 일이 많지. 알 주머니를 만들어서 지켜야 하고,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면 먹이도 주어야 하거든. 알 주머니를 그물에 매달아 놓고 지키는 거미도 있고, 배에 붙이고 다니면서 지키는 거미도 있어. 드디어 알에서 새끼 거미들이 깨어났어. 우와, 주머니 속에 알이 있는 거야? 새끼 거미들은 이제 혼자서 살기 위해 날아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가냐고? 날개가 없어도 거미는 날 수 있지. 어디든 타고 갈 수 있는 거미줄이 있거든. 새끼 거미들도 실젖에서 거미줄을 슉. 알에서 깬 지 4일에서 7일 정도가 되면 새끼 거미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새끼 거미는 실젖에서 거미줄을 뽑아 바람에 날린 다음 그 거미줄을 타고 살 곳을 찾아가요. 생김새랑 다리가 8개인 거미. 거미는 다리가 6개인 곤충이 아니라 다리가 8개인 동물이에요. 다리만큼 눈도 많은 거미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눈, 혼눈 6에서 8개가 두세 줄로 있어요. 시력은 좋지 않지만 밝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털, 몸과 다리에 나 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어서 먹잇감인지 무서운 동물인지 금방 알아채요. 위턱, 힘이 무척 세서 먹잇감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위턱에 있는 독리로 먹잇감의 몸속에 독을 넣어 기절시킨 뒤 소화액을 넣어요. 더듬이 다리. 이동할 때 사용하지 않고 먹잇감을 잡거나 싸울 때 손처럼 사용해요. 다리 모두 8개예요. 발끝에는 발톱이 2~3개씩 있는데 발톱으로 실을 잡거나 먹이를 움켜쥐어요. 배, 몸의 주요 기관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배의 끝에는 실젖이 있어요. 실젖, 실샘에서 만들어진 거미줄이 나오는 곳이에요. 머리 가슴,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곳에 다리가 달려 있어요. 친구들이랑 그물을 치는 거미와 치지 않는 거미.
거미는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그물을 치는 거미도 있고 치지 않는 거미도 있어요. 그물을 치는 거미와 치지 않는 거미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그물을 치는 거미, 돼지거미. 머리 가슴은 달걀을 닮았고 위턱이 앞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돌 밑이나 이끼 밑 등 어둡고 물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치고 살아요. 무당거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미예요. 몸 전체에 노란색과 검은색의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요. 나뭇가지 사이에 둥근 바구니 모양의 그물을 치고 살아요. 긴 호랑거미. 배 윗면에 짙은 갈색 가로무늬와 가는 그물무늬가 화려하게 나 있어요. 풀숲이나 논, 밭에 그물을 둥글게 치고 가운데에 매달려 지내요. 물거미. 호수나 연못의 수초에 종 모양의 집을 지어 그 속에 공기를 채우고 살아요. 물속에서 거미줄이나 수초를 따라 이동하거나 헤엄쳐요. 그물을 치지 않는 거미. 염난거미. 머리 가슴은 어두운 갈색이며 배는 붉은 빛을 띠거나 어두운 갈색을 띠어요. 그물을 치지 않고 늪이나 물가 풀숲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요. 황닷거미. 몸은 누런색으로 볼록하며 다리가 크고 길어요. 그물을 치지 않고 물가 풀숲을 떠돌아다니며 작은 벌레를 사냥해요. 몸집이 큰 암컷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해요. 얼룩 파리잡이 거미. 그물을 치지 않고 깡충 뛰어서 먹잇감을 잡는 깡충거미 가운데 하나예요. 산에서 나뭇잎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어린 파리나 나비 등을 잡아먹어요. 궁금증이랑. 거미는 왜 끈적끈적한 거미 그물에 달라붙지 않을까? 벌레가 끈적한 거미 그물에 닿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미에게 붙잡혀요. 하지만 거미는 끈적한 거미 그물 위에 살면서도 다른 벌레들처럼 달라붙지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미가 그물 위를 다닐 때 끈적하지 않은 줄 위로만 걷기 때문이에요. 거미 그물은 끈적한 가로실과 끈적하지 않은 방사실이 있는데 거미는 방사실 위로만 다니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거미의 발에서 미끌미끌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끈적한 가로실을 밟아도 달라붙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미가 잘못해 몸통이 그물 위에 닿게 되면 거미도 그물에 달라붙을 수도 있다고 해요. 거미 독은 사람에게도 위험할까? 화려한 색깔과 북슬북슬한 털을 가진 타란툴라는 독거미로 유명해요. 몸집도 커서 무서워 보이지요. 하지만 몇 종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란툴라는 독이 강하지 않고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벌레에게만 독을 쏘기 때문에 사람에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나마 거미 가운데 과부거미나 실거미의 독은 무척 강해서 물리게 되면 사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렇게 강한 독을 가진 거미들은 우리나라에 없고 주로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거미가 된 옷감 짜는 처녀 아라크네. 그리스 신화에는 거미가 된 아라크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라크네는 옷감 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난 처녀였어요. 숲속의 요정들도 칭찬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자신감이 커진 아라크네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솜씨 좋은 이는 없을 거야. 아테나 여신도 어림없지. 그 말을 들은 아테나 여신은 할머니로 변장해서 아라크네 앞에 나타났어요. 아라크네, 당신이 아테나 여신보다
더 옷감을 잘 짠다고 생각하나요? 그럼요. 아테네 여신도 저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에게 옷감 짜기 시합을 해보자고 말했어요. 변장을 한 채 말이에요. 둘은 옷감 짜기 시합을 벌였고 아라크네는 정말 아테나 여신이 짠 옷감만큼이나 아름다운 옷감을 짰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아테나 여신은 더욱 화가 났어요. 아라크네가 신인 자신과 견줄 만한 솜씨를 가진 데다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테나 여신이 소리쳤어요. 감히 신을 얕잡아 보다니 너는 벌을 받아야겠구나.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몸에서 씨를 뽑으며 살거라.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거미가 된 아라크네는 지금도 씨를 뽑고 있다고 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그동안 저에게 거미는 그저 징그럽고 꺼림직한 것이었어요. 마당에서 만난 거미도, 텃밭에서 본 거미도, 집 안에서 마주친 거미도 그저 몽땅 징그러운 거미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글을 쓰기 위해 거미에 대해 공부하면서 꽃밭에서 뛰어다니는 작은 거미가 깡충거미라는 것을, 또 마당 구석의 거미 그물이 왕거미의 솜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거미가 징그럽지 않아요. 오히려 거미를 보면 뭘 하나 싶어 자꾸 훔쳐보게 되지요. 여전히 거미 그물에 앉아있는 거미를 보면 흠칫 놀라긴 하지만요. 미국 호랑거미 책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그림